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운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샘플링 파트의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이죠? 60번. 자, 시그마 기지죠? 시그마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량 기준의 1회 샘플링 검사에서 시료의 크기가 10, 합격 판정 계수가 K가 1.8이라면 시그마 미지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계량 기준형 1회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의 시료 크기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미지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하죠? 우리 미지일 때는 KPO-KP1분의 K알파 더하기 K베타의 제곱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KPO-KP1 분의 K알파 플러스 K베타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푸는데, 시그마가 미지일 경우는 몇 배만큼? 1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배만큼 더 N을 더 많이 뽑아야 되죠. 그죠? 자, 우리 49번 앞에 했던 49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역시 26.2라는 값이 나오는데 올림을 한다. 올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음 59번 개수치 샘플링 검사 3부 스킵노트 샘플링 검사 2859-3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스킵노트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5분의 1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분의 1은 뭐 한 번은 검사하고 한 번은 검사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죠. 3분의 1은 3개 중에서 하나 정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연속 노트 시리즈에만 적용하며 고립 노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연속적으로 쭉 나올 때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런 식이죠. 합격 판정 계수가 0인 샘플링 검사에서는 이 규정의 사용을 자제한다. 자, 3번 스킵노트 검사의 초기 빈도 설정.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론할 때 2분의 1 또는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5분의 1은 초기 검사 빈도로서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안전에 관계되는 제품은 특성검사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뚝뚝 띄워서 검사할 수 없잖아요. 다 검사해야 되죠. 그죠? 안전은. 자, 다음 62번. 자, 계량치 축사 샘플링 방식 KSQIS 8423 해서 연결식 양쪽 규격 박스 치시고요. 205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규정되어 있다. 시그마 얼마이고 HA, HR, G 얼마이고 NI 얼마이다. 자, NCUM이 NT보다도 적었다. 즉 중지값. 검사 중지 개수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죠. 그죠? 이때 상측 불합격 판정치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이론책에 보시면은 RU라고 해서 나오고요. U-L G 시그마 NCUM 더하기 HR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G의 U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자, U-L-G죠, 그죠? G 시그마 N CUM 더하기 HR 시그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고, 각종 수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U와 L 같은 경우는 규격의 상한과 규격의 하한이기 때문에 205 더하기 5를 했을 경우 212U가 되고요. L은 205 빼기 5가 되죠. 그래서 각각 210과 200이 되었던 겁니다. G 주어져 있고 다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63번이죠. 63번. 자, 63번 계수치 축차 샘플링 8422 실시한 결과. 자, 6번째, 15번째, 20번째, 25번째, 자, 40번째 부적합이 발견됐다. 그럼 부적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44번 시료까지 판정 결과 검사가 속행되었다. 45번째 시료에서 검사 결과가 적합품이라면 롯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단, 누계 샘플 중지값은 45개이다. 자, 밑줄 거요. 45번째 시료에서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단, 누계 샘플 중지값, 즉 NT는 45다 이 말이죠. 즉 NCUM이 NT가 되는 지점에서의 판정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되면 AT는 GNT죠. AT는 G 곱하기 NT.
NT에다가 G만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누적 부적합 수가 총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롯들을 합격시킨다. D가 얘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롯들을 합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4번 개수치 샘플링 검사 오시곡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시곡선 같은 경우에 N, 그 다음에 N, C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N, N, C. 자, 4번 시료의 크기와 합격 판정 계수가 일정할 때, 시료의 크기와 합격 판정 계수가 일정할 때 N이 변하면 오시곡선에 크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크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지 않는다. 자, 다음 65번. 1000개들이 볼트 80상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100번을 발치하기 위해서 우선 80상자에서 5상자를 랜덤으로 발치하고 80상자가 있다. 그 중에서 80개 상자에서 5상자를 랜덤으로. 자, 80개가 있겠죠. 80개가죠. 80개가 있는 중에서 우선 5상자. 하나, 둘, 셋, 넷, 5상자를 랜덤으로 뽑고 여기에서 다시 20번씩 뽑았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갔죠. 그러면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에서 2단계 샘플링입니다. 위에 거는 취락, 밑에 거는 청별 샘플링이죠. 그죠? 청별 샘플링. 자, 그래서 2단계 샘플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단계 샘플링에 있어서 VX 바는 자, MN바분의 시그마 W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B의 제곱. 이것도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66번은 롯데의 평균치가 클수록 좋은 경우고 가능한 한 합격시키고 싶은 롯데의 평균값 확률은 30%, 시키고 싶은 롯데의 평균값 확률이 25%일 때 알파, 베타 0.05, 0.5, 0.1이다. 자, 이때 시료의 크기는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료의 크기. 자, 롯데 평균치가 클수록 좋은 것 같은 경우는 합격 하한치를 두는 경우죠. 합격 하한치. 합격 하한치를 두고 XL바가 있겠고, 그죠? 그러면 위에는 좋은 MO가 되고 합격이고 밑에는 불합격이 되죠. 자, 그래서 XL바는 MO로 나타내면 MO 마이너스 K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거는 지호가 되겠죠. 이때 N은 MO 마이너스 M1분의 K알파 플러스 K베타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게 0.05니까 K알파는 U의 1 마이너스 알파와 같고 알파가 0.05니까 0.9, U의 0.95가 되죠. U의 0.95는 1.645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1.282 각각 집어넣고 제곱하면 답이 나옵니다. 5.48개가 나오는데 올림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6개입니다. 자, 67번 개수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 CRQ 커스터머 리스크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는 소비자죠. 소비자 리스크 품질이죠. 자, CRQ가 뜻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모시곡선에서 여기가 좋은 불량률, 여기가 나쁜 불량률이죠. 자, PRQ 같은 경우는 소비자 위험 품질이고 CRQ는 자, 이건 생산자 위험 품질이고 이게 소비자 위험 품질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점 불합격시키고 싶은 여기는 합격시키고 싶은 상한, 불합격시키고 싶은 하한입니다. 자, 그래서 불합격시키고 싶은 하한이다. 1번이죠. 1번 CRQ. 자, 다음 68번입니다. 68번. 자, 각각 지금 보면 OC 곡선이죠. 검사 특성 곡선에서 기억은 라지 N, 스몰 N, C가 얼마다. 니은 그림은 라지 N, 스몰 N. 자, 굉장히 특이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자, 다음에 디귿은 얼마다. 리언은 각각 얼마다. 그래서 라지 N과 그다음에 스몰 N과 C를 각각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림은 이렇다, 어떤 그림은 이렇다, 어떤 그림은 이렇다, 어떤 그림은 이렇다.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되었는데, 자, 이 중에 니은에 해당되는 오시곡선은 무엇인가? 오시곡선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서 예,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중에서 니은에 해당되는 오시곡선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A는 1000이고, 그 다음에 N은 150이고, C는 2입니다. 그렇죠? 2입니다. 그러면 이 세로축이 나타내는 값이 뭐냐 하면 LP죠, LP. 부적합률이 P일 때 로트가 합격할 확률을 뜻해요. 자, 임의 점, 지금 해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임의 점, 2지점을, 부적합률이 2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2지점일 때, 자, 어떤 값은 요 값이고, 자, 그래프 4개 중에서 이 값이 확연하게 지금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2.5지점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2가 지금 4개에서는 관통하고 있으니까 2지점을 잡은 것이고요. 자, 우리가 샘플링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뭡니까? 웬만하면 포화송으로 푸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포화송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때 LP를 직접 구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m, m의 x승. 인데,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지금 C가 2다 보니까 x는 0, 1, 2일 때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럼 0일 때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m승. 자, m은 np죠, np. 그죠? n이 지금 150이고 p는 아까 전에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0.02가 되죠. 0.02. 이렇게 곱하면은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x는 각각 0, 1, 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또는 기역번 같은 경우는 C가 1이죠. 그리고 D급번은 C가 6이고 리얼번은 C가 10입니다. 자, 기역번 같은 경우는 0과 1일 때만 풀면 되는데 D급번은 0, 1, 2, 3, 4, 5, 6까지 다 더해야 돼요. 자, 이게 시그마가 앞에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7개를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자, 1번은 보면 C가 1인 경우, 저 기역번이죠. 기역번은 보니까 0.558입니다. 0.58. 그러면은 0.558이 있고, 0.58은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 0.2라고 돼 있죠? 0.4라고 돼 있죠? 0.58 지점이 0.4, 0.6 사이. 한 중간 정도 되죠? 중간 정도 딱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튕겨 보면 중간 정도 가서 2.0과 자,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역번은 맞지 않습니다. 한번 튕겨 보면 맞지 않고, 니은번에 보시면 니은의 그래프, 즉 니은의 그래프 0, 1, 2를 집어넣은 지점은 0.416이 나옵니다. 0.2, 0.4. 0.416 딱 가서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그래프가 지금 2번 그래프가 나오죠. 2번 그래프.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B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B 그래프. B번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B번 그래프. 그래서 지금 68번 같은 경우는 지금 1번에는 A, 2번에는 B, 3번에는 C, 4번에는 D 이렇게 했을 때 B번 그래프가 가장 니은과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69번 취락 샘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락, 짐락 샘플링이죠. 짐락 샘플링. 요거 없으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요렇게 뽑는 거. 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간 변동을 적게 할수록 유리하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첨간이 있죠. 첨간. 그 다음에 시그마 B의 제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첨간 변동을 적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서브로트를 몇 개씩 랜덤으로 샘플링하고 뽑힌 서브로트 중의 척밀도는 척내 변동과 첨간 변동 양자에 결정된다. 3번 취락 샘플링의 정밀도는 척내 변동과 첨간 변동 양자에 결정된다. 3번이 가장 이제 틀린 표현인데 짐락 샘플링은 시그마 B의 제곱이 있죠. 이거는 M이죠. 그죠? 물론 유한 수정 계수를 넣으면 n-1분의 n-n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n분의 시그마 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첨간 변동, 이 첨간 변동에 의해서만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척내 변동 그렇게 되고 2번은 거기에 비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서브로트를 몇 개씩 랜덤으로 샘플링하고 뽑힌 서브로트 중의 정밀도는 척내 변동과 첨간 변동이래. 서브로트를 몇 개씩 랜덤으로 샘플링하고 서브로트를 몇 개씩 랜덤으로 샘플링하고 뽑힌 서브로트 중의 정밀도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취락 샘플링에서 서브로트에서 다시 뽑았다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2단계 샘플링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척내 변동과 첨간 변동 양자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편이다. 70번 특성치의 분산이 기지인 경우에 로트의 부적합품률을 보정하기 위한 계량 규정 중 1회 샘플링 검사. 자, 1빵빵1에서 필요한 시료의 크기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리 한번 했었죠. 칠판에 KPO-KP1분의 K알파 더하기 K베타의 제곱으로 나타낸다. 자, 71번 개수치 샘플링 검사. 자, AQL 지표용 샘플링 검사에서 2855-1입니다. 검사 수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못한 것은 수준 3은 판별력이 작아도 좋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 수준이 1, 2, 3이 있습니다. 0.4 대 1대 1.6의 비율로 우리가 뽑거든요. 자, 요것은 뭐냐면 검사 수준, 보통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검사 수준의 1은 그만큼 적게 뽑겠다는 이야기죠. 적게 뽑겠다는 이야기는 판단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된다. 판별력. 그러니까 아주 뭐 세부적으로 내가 뭔가를 조사해서 아주 심도 깊게 조사해서 하려면 많이 뽑아야 되죠. 많이. 근데 나는 조금만 뽑아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판별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 경우는 조금만 뽑아도 된다. 그런 의미죠. 71번은 2번이 틀린 표현이죠. 수준 3은 판별력이 작아도 반대입니다. 수준 3은 판별력이 큰 경우에 많이 뽑아서 많이 조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72번 개수치 샘플링 검사 2859-1에서 검사 수준을 결정하고자 할 때 큰 판별력을 필요로 하므로 시료의 크기를 크게 하려 할 때 3번입니다. 71번과 72번은 문제가 거기서 거기죠. 73번 제조 공정의 관리, 공정검사의 조정 및 체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 체크. 관리 샘플링 검사다. 3번. 한번 읽어보시고. 74번 개수치 샘플링 검사에서 2855-1에서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로 가기 위한 전환 규칙이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그죠?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 자, 연속 5로트 이내 초기 검사에서 2로트가 불합격할 때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75번 전수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 3번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뭐 귀중품 이런 것들, 고가품 이런 것들. 자, 76번 8422에서 샘플 사이즈를 11개로 이미 알고 있다. 누계 샘플 사이즈 중지값 NT를 구하라. NT. 자, NT 지금 알고 있는 경우는 1.5NO입니다. 1.5NO. 굉장히 쉽죠. 16.5라서 올림해서 17개입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했죠? 모를 때는 G 1-G 2 HA HR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76번. 77번. 전수 검사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자, 3번에 보면 얼핏 전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샘플링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전구의 수입 검사에서 전구의 점등 시험, 점등 되는지 안 되는지 수입해서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런 점등 시험 같은 경우 수입을 했죠, 그죠? 수입을 해서 자, 전구의 점등 시험. 그럼 불 오는지 안 오는지 딱딱 대보면 되잖아요. 이건 전수 검사 가능하죠. 4번에 전구 수입 검사, 전구의 평균 수명 추정. 수명 시험 이거는 전구가 고장 날 때까지 하는 건데 이것은 전수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샘플링 할 수밖에 없죠. 평균을 내어서 우리 회사 제품의 필라멘트는 오래 가니까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게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다음에 78번은 생산 시스템 문제입니다. 생산 관리 쪽에서 나온 생산 시스템 문제라서 이것은 여기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79번. 자, AQL 지표형 2859-1 보통검사에서 생산자 위험에 대한 1회 샘플링 방식에 대한 100아이템당 부적합수 검사일 때 어떤 분포인가? 포화성분포죠, 포화성분포. 단위당, 그죠? 포화성분포죠. 기억나시죠? 우리 저 앞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포화성분포일 때 단위당, U바 또는 U헤드, 그죠? U헤드 플러스 마이너스 U, 1-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U헤드 또는 U바, 이런 식으로. 그 대신 U바는 N분의 부적합 분수 X다. 이런 식으로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80번 오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측정값의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측정값의 정밀도는 나빠진다. 시그마가 작다는 이야기는 중심을 기준으로 자꾸 모인다는 이야기죠. 특성치가 흩어지지 않고 모이니까 좋은 의미를 가지는데 얘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1번 n과 k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공식 p, k, kpo-kp1분의 k알파 더하기 k 베타의 제곱. 시그마 미지인 경우 1 플러스 2분의 k 제곱이 더 들어가죠.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82번 한쪽 규격이 주어지는 경우 합격 판정치 A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역시 앞쪽에 있었습니다. A는 HA 시그마 더하기 G 시그마 NCUM. 자, 다음에 83번 롯데 합부 판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상한 규격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한 규격치. 자, 상한 규격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 XU바 상한 규격치가 여기에 주어져 있으면 XU바가 그 밑에 있고 이걸 포함해서 여기가 합격이죠. 여기가 합격이죠. 여기가 불합격 영역이죠. 합격. 그럼 X바는 XU바보다도 같거나 작으면 되겠죠. 작으면.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해보니까 더 크게 나왔더라. 그럼 불합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앞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84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까다로운 검사에서 불합격 롯데의 누계가 5롯데에 도달하면 검사를 중지한다. 5롯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85번. 자, 다음 중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2859-1의 구성상 특징이 아닌 것은 자, 2번 검사 수준은 통상의 경우가 3수준이죠. 통상의 경우가 3수준. 일반 검사가 3수준이고 특별 검사는 S1부터 S4까지 4수준. 자, 소시료 검사라고도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85번에는 2번이 틀려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샘플링에서 최근의 어떤 경향성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들을 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의 샘플링 쭉 한번 다 물론 이 정도 다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70점이 아니라 90점 정도는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된 겁니다. 한번 보지 마시고 쭉 관리도부터 이제 쭉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보시도록 합니다. 샘플링만 또 돌려서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만 목매는 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